그거 혹시 몰라 나중에 내가 완전 스타 강사가 돼서 편집 방송 지나가면서 일이 나올 수도 있어. 우씨 녹화되고 있다. 자, 방정식에서의 활용 별거 없어요. 우리가 2차 함수 공부할 때 어때? 이렇게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뭐야? x 절편이었다 그지?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y는 ax제곱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해? x절편이라고 하지. x절편 구하는 게 y에 0 넣었을 때 x값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풀면 나오는 x값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방정식의 활용에서도 이제 3차, 4차 함수가 나오겠지. 3차, 4차 함수, 즉 방정식의 풀이는 함수로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과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세 점이다. 그러면 요 세 개가 바로 3차 방정식의 글이 되는 거다. 그치?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fx와 gx가 같다. 즉 y는 fx와 y는 gx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도 마찬가지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나오는 x값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는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 사실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얘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 자,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때 극대값과 극소값은 x축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지.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가 되면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3차 방정식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4차 방정식일 때는 아니야. 자, 만약에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진대. 그러면 근이 몇 개야? 사실상 두 개다, 그지? 따라서 이때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극소값이 어떻게 돼? x축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이 극소값은 0이 되겠지. 따라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면 한 개의 실근과 중근을 가진다. 사실 잘 사용 안 해. 자, 요번에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한 개의 실근과 여기서 근이 없으니까 허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극대와 극소값이 모두 다 x를 기준으로 한쪽 방향에 있다, 그지? 그래서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 따라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의 이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프 그려야 돼. 왜? 그래야 극도도 구하고 극소도 구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극대를 구했는데 3이고 극소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x 여기 있겠지. 뭐 어디 있겠니, 그지? 그럼 x축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크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뭐 하면 돼요? 그래프 그려보면 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4차 방정식 극값을 조사하는 저번 시간 문제 풀 때 어땠어? 3차 방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했지. 맞니? 그래야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었다고. 근데 요런 것도 되지만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이고 지금 같은 문제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 나오진 않아. 근데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너희가 항상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함수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립니다. 그러면 3x제곱 빼기 12 0되는 x값 x제곱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풀마 2가 되겠죠. 그래서 0되는 x값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증가함수 증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고 2에서 극소를 가지겠다. 그렇지? 따라서 극대값은 17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럼 당연히 x축은 이 사이를 지나겠지. 따라서 x축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의 개수도 3개다. 넘버 2.
자,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A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a는 0이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 2번 서로 다른 두 실근, 3번 한 개의 실근. 고등학교 1학년 개념으로 보면 3차 방정식이 1번, 2번, 3번 같은 근을 가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 해야 된다 했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이때는 어떻게 푸냐면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로 설정을 해주고 우변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설정해줍니다. 얘는 상수 함수다,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이 fx와 이 gx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되겠다, 그치? 즉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1번, 2번, 3번 형태가 나올 거란 얘기야.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우리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치? 따라서 0과 2네, 그지? 0과 2 쭉 증가, 감소, 증가. 0일 때 그때 0 집어넣으면 요게 fx니까 0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뭐 돼? 8 빼기 4, 3은 12에서 마이너스 4. 자, 그래프를 좀 제대로 그려야 돼, 이 문제는. 자, 0,0이고 2, 마이너스 4래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y는 fx. 자, gx 그래프는 어때? 짝대기 좀. 너무 큰 게 왔다. 자, y는 fx는 a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그건 한 개. 이렇게 접하면 두 개, 세 개. 또 밑에서 접하면 또 두 개.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한 개. 되겠죠? 자, 그러면 경계가 되는 건 요때야. 요렇때. A가 0일 때. 경계가 되는 건 또 얘야. A가 마이너스 4일 때. 자, 그럼 1번 답 한번 적어볼까? 1번이 뭐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을 때. 2번은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요렇게 하면 접하면서 한 개, 두 개. 요때도 접하면서 한 개, 두 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와 A는 0일 때. 3번,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요럴 때겠지. 따라서 A는 0보다 클 때,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재밌지? 3번. 현지 자다 왔어? 근데 왜 늦었어? 안 먹다가? 얼마나 많이 먹었겠네. 3번. 자, 방정식 2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12x 빼기 a는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a가 범위를 구하래. 이번 문제가 비슷한데 조금 더 세밀하게 물어본 거야. 1번은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 뭔 말이야? 두 개의 교점은 음수에서 만나고 한 개의 교점은 양수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야. 똑같습니다. 2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12x는 마이너스 a 우변으로 넘겨서 a라고 적고 얘를 fx, 얘를 gx로 그래프 그려줍니다. 자, 미분해주자. 누가 안 보고 있어? 혹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증가, 감소, 증가.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컴비합시다. 7, 20. 자, 그래프 똑바로 그립니다.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7, 2일 때 마이너스 20. 그리고 y절편은 x에 0 넣으면 0이네, 그지? fx. x에 0 넣으면 0이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y는 fx입니다. 자, 이제 1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음수에서 두 개에서 만나고 양수에서 한 개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a 값은 어때야 돼? 요거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요거보다 위에, 0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7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요게 1번 답이 돼요. 2번. 2번은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래. 아하, 음수에서 한 군데, 양수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때? 마이너스 2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부등식에서의 활용 딱 두 개만 더 오늘 그만할게. 부등식의 활용. 자, fx가 항상 0보다 크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를 그렸더니 항상 x축 위에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보이면 돼요. fx가 항상 0보다 작고 싶대. 그럼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면 되겠지. 따라서 최대값이 항상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게 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부분에 가시면 범위가 있는 요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x가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고 싶대. 별거 없어요. 그냥 x가 a일 때 요렇게 되면 돼. 요렇게. x가 a보다 크다일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위에 개념이랑 좀 겹친다, 그지? 근데 자, x는 a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근데 이렇게 가다가 쭉 감소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x가 a보다 클 때 계속 증가하는 상태일 때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 뭐야? fa다, 그지? 이 fa가 0보다 크면 성립하겠지. 맞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0이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0이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 그지? 여기 별표를 쳐놓으세요. 등호가 들어가도 성립합니다. 왜? 문제 조건이 뭐야? x는 a보다 크다일 때로 x는 a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빵구를 이마에 뚫고 주는 거야. 즉 x가 a보다 크다일 때 fx가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x가 a일 때의 함수값은 x축과 만나서 0이 돼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왜? 요거보다 약간만 크면 x축 위에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는 x는 a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x가 a일 때는 상관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 줍니다. 자, 이런 것마저도 다 그래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를 다 그려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보셔야 문제가 풀릴 거야. 자, 4번 가보겠습니다. 할 말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대. 모든 실수? 좌변에 있는 식이 최소값이 존재할 건데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잡고 fx의 최소값을 구해볼 거야. 그러면 앞에 단어 최대 최소값과 또 연관성이 있어.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린 뭐 해야 돼? 미분에서 0되는 값을 찾지? 미분에서 0되는 값을 찾았는데 한 개밖에 없어. 그럼 그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때 최대가 될 거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미분하면 f'x는 43은 12x의 세제곱 빼기 38이 24x의 제곱. 얘가 0되는 값 찾자. 그렇진 않겠네. 12x 제곱으로 보면 x 빼기 2는 0. 0에서 0되고 2에서 0되는데 x 제곱이니까 여기서는 튕기겠죠. 통과 쭉 얘는 감소 증가하니까 최소값이 2일 때네, 그지? 끝났네, 그지?
그러면 f의 2가 최소니까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최소값 f2가 0보다 크면 되겠죠. 2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으면 16, 48. 2 집어넣으면 8, 64 더하기 a가 양수다. 풀면 안 되겠다는 거지. 자, 봅시다. 5번. 자, 5번, 1번은 x가 0보다 큰 범위가 있다, 그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관계가 없고 x가 0보다 크다 할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조사해 보시오.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x가 0보다 클 때 좌변에 있는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플러스 a를 함수 fx로 잡고 엄마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구해보는 거야. 얘도 방법 없어요. 그래프 그려봅니다. 자, 얘를 fx라고 잡고 그래프 그려보자. 미분해야 되겠지. 미분하면 6x의 제곱 빼기 12x 0 되는가? 그럼 얘는 6x로 묶으면 x 빼기 2는 0. 따라서 0과 2 이렇게 되겠네. 쭉쭉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x 범위가 어때? 0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0보다 큰 이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부분에서의 최소값이 얼마야? 2일 때다, 그지? 따라서 2일 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저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의 2가 최소값이야. 2 집어넣어 봅시다. 16 빼기 2 집어넣으면 24 더하기 a가 양수. 따라서 a는 8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항상. 자, 이제 2번 얘를 fx라고 잡죠. 요번에는 x가 3보다 클 때야. 자, 얘도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3x의 제곱 빼기 12x 더하기 9 0 되는 값 찾자.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 따라서 3x 빼기 1, x 빼기 3은 0. 자, 1과 3에서 0 되네, 그지? 쭉쭉 증가, 감소, 증가. 근데 x 범위가 어때? 3보다 크다다, 그지? 그래서 3이 여기 있으니까 3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싶대? 0보다 크고 싶대. 그럼 이 부분이 x축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x가 3보다 클 때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f의 3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때 무조건 뭘 넣어야 된다고? 등호 넣어야 된다고. 왜? 요 점에서부터 계속 증가하는데 요 점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x축과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 따라서 f의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풉니다. 3 집어넣으면 27 빼기 3 집어넣으면 9, 6, 9, 54 더하기 3 집어넣으면 27 더하기 a가 f3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머야, 다 사라지네. 따라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안 넣으면 틀려요.